전기력은 보존력이어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전위인데 전위와 스칼라 포텐셜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전위라고도 부르고 스칼라 포텐셜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전위란 말을 더 많이 들어보고 스칼라 포텐셜은 어쩌면 오늘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게 두 개가 더 좋은 말일까? 스칼라 포텐셜이 훨씬 더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다니면 우리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스칼라 포텐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멋있습니다. 자, 우리 전기력을 구하기 위해서 전기장 구했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도 도입했는데, 간단한 경우 원점에 점전화 Q, 라지 Q가 있고 R 되는 곳에 위치 벡터가 R인 곳에 점전화 Q가 있을 때 우리 세 가지가 어떻게 표시되는 게 단지 보겠어요. 그러면 이 전기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제 잘 알죠? 전기력은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방향입니까? 위치 벡터 R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눴을 수가 있겠어요. 위치 벡터를 R 크기로 나눈 거죠. 자, 이게 바로 R제곱분의 1, R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R3분의 R, 이게 우리가 전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력을 저 R이라는 점에서의 전기장은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이어서 저걸 뭘로 나누면 됐어요? 이렇게 Q로 나누면 됐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데 뭐만 Q만 하나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적분했는데 그 모양은 어떻습니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뭐만 달라졌냐면 방향 없어졌어요. 방향 없어지고 간단하게 R분의 1 이렇게 됐죠. R분의 1. 자, 여기서 우리 전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전위는 어떻게 도입되냐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도입되는데,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전위가 도입되는 모양은 전기력에서 전기장 도입되는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력이 이렇게 있으면, 자, R이라는 곳에 있는 점전화 Q가 받는 전기력이에요. 그때 전기장이 이렇게 Q로 나누면 됐죠. 그런 것처럼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때 전위는 어떻게 도입되느냐? 전위는 요거를 Q로 나누면 이렇게 Q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단위 양전해가 받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기력과 전기장 사이의 관계하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전위 사이의 관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위 양전하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전기장을 도입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기력 계산할 때 두 점전화 사이에 원격 힘이 작용하는 거, 이거 나빴죠? 저기 있는데 직접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점전화가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들어놨죠. 공간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위치 벡터가 R인 곳에 놓인 점전화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었는데, 이때 전기장은 뭐였습니까? 전기장은 바로 그 부분의 공간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용했어요?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전기력을 구하고 싶으면 전기장에다가 Q를 곱하면 점전화 갖다 놓은 점전화를 곱하기 하면 전기력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공간의 성질로 만든 다음에 전기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더니 전기장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식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식을 보면 전기장의 단위는 저 앞에 있는 전기력의 단위를 전하의 단위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입니다. 뉴턴 퍼 쿨롱은 다른 단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뉴턴 퍼 쿨롱 이렇게 한 단위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뉴턴 퍼 쿨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점에 Q가 있고 R이라는 위치 벡터 R이라는 곳에 점전화 Q가 있으면 거기에 놓인 점전화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공간의 성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가 R인 곳에 놓인 단위 양전화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걸 전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하 Q를 갖다 놓으면 저 전위에다가 Q만 곱할 것 같으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전 위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걸 또 Q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니까 저 에너지니까 줄이 되고, 그다음에 전하의 단위 쿨롱. 그래서 줄 퍼 쿨롱이 바로 이게 전 위의 단위가 되는데, 줄 퍼 쿨롱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알죠? 전압의 단위 볼트는 바로 줄 퍼 쿨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위하고 스칼라 포텐셜이 같은 얘기라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어를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영어로는 뭐냐면, 영어로 뭘 것 같습니까? 포텐셜 에너지인데 전기력, 그러니까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영어로 하면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전위는 어떠냐? 전위를 영어로 할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Q로 나눈 것인데, 영어에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 생긴 사람이 고안한 거기 때문에 이것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에너지를 하나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전위를 얘기하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라면 전위는 에너지를 하나 없앴어요. 그래서 포텐셜과 포텐셜 에너지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단 이것은 어디에서만 적용되냐? 전기력에서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적용됩니다.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떼내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전하로 나눈 단위 양전하당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인 전위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언제 이 전위가 사용이 되냐면, 이렇게 정의한 전위가 사실은 전하들이 움직일 때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게 이용이 되냐면, 이게 움직이지 않을 때, 전하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전하들이 움직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에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지 않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전 포텐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렉트로스태틱, 전기력인데,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인데 움직이지 않는 전하들에 의한 포텐셜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움직이게 되면 또 다른 종류의 포텐셜을 도입해야지 되는데, 그것은 벡터인 포텐셜입니다. 자, 이 포텐셜은 스칼라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이 정전 포텐셜, 이 전위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스칼라 포텐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전하들이 움직일 때는 벡터 포텐셜을 또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이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포텐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스칼라 포텐셜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칼라 포텐셜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좀 수준 높은 그런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의미인데 어떤 게 많이 이용이 되냐?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잘 이용했던 저 전위와 그다음에 스칼라 포텐셜이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똑같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종류의 물리량을 도입했어요. 뭐냐면 전기력, 전기장,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스칼라 포텐셜. 이들 사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 먼저 구하면 나머지 셋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전기력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원점에 라지 Q, 그 다음에 R 되는 곳에 스몰 Q가 있으면 전기력은 어떻습니까? 네, 전기력 이렇게 구했죠. 우리 잘 알죠? 그러면 전기장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력을 Q로 나누기만 해서 이렇게 구하죠. 그 다음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했어요? 네, 전기력을 적분해서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줬죠. 네, 그 다음에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습니까? 스칼라 포텐셜은 이걸 또 Q로 나눴습니다. Q로 나눠서 여기 전기력으로부터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력 하나를 구하면 나머지를 다 구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한번 연습상 해보겠어요. 자, 전기장을 먼저 알면 어떻게 되냐? 전기장은 자, 이거 먼저 구했다고 하겠어요. 이 전기장 먼저 구하면 전기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Q만 곱하면 됐죠. 그 다음에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쓰면 됐습니까? 네, 이거 전기장을 적분하면 마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듯이 이건 뭐예요? 전기장의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것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Q만 곱해주면 됐죠. 네,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 먼저 알면 어떻게 돼요? 전기력 포텐셜 이렇게 구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스칼렛 포텐셜은 Q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전기력은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미분해서 Q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위, 스칼렛 포텐셜은 어떻습니까? 스칼렛 포텐셜을 먼저 알았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다 Q를 곱하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기장은 미분해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전기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또 Q를 곱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알면 나머지 3개를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네, 이런 물리량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중 하나를 구하면 그것부터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 구하면 돼요. 자, 이게 하나를 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네, 원래 있던 전하 분포. 원래 있던 전하들이 주위 공간을 어떻게 전기장이나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느냐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뭐냐면 전기력도 구할 수 있고 전기장도 구할 수 있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도 구할 수 있고 스칼렛 포텐셜도 구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아무 것이나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운지 문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문제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구하기 쉬운 거 하나 가지고 이제 하나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게 필요하면 나머지 걸 구하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면 알게 되겠지만 많은 문제에서 스칼렛 포텐셜 구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원점에 점전화가 있고 위치 벡터가 R인 곳에 점전화가 있는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스칼렛 포텐셜에 대한 표현이 가장 간단하죠. 네, 그래서 스칼렛 포텐셜 구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위를 먼저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